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진짜 리포트일지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조금 상승 마감을 해줘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전일 뉴욕 증시가 좀 휴장을 했다 보니까 오늘은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합니다. 이번 주 메타버스 업종 리포트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리포트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바로 LG 이노텍이었습니다. 모바일 증강 현실 길라잡이라는 제목과 함께 바이 의견을 내놓은 리포트인데요.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패권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앞으로 어떤 주가적인 전망 나와 있을지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께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메타버스 관련한 업종 안에서 기업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키움증권에서 5월 17일 발간된 리포트이고요. 메타버스, 이제 XR이라고 하는 혼합 현실에 있어서 하드웨어 시장을 조금 보아야 하겠다라는 말씀인데요. IT 하드웨어 측면에서 AR도 그렇고 VR 그리고 XR까지도 확장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 하드웨어 기술 토대 위에 이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초기 시장은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발달이 되었고요. AR은 이제 모바일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시장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향후 이제 구글 글라스나 애플 글라스처럼 AR 글라스 등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하드웨어 점유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애플은 22년 VR 헤드셋을 출시할 전망이고요. 23년 되면 AR 글라스를 출시할 전망입니다. 애플의 이와 같은 XR 기기 시장의 성장, 애플이 쏘아올린 XR 기기 시장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형태를 본다면 고글 형태로 HMD라고 하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머리에 쓰는 형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보면 글라스나 콘택트 렌즈 형태로 핸드헬드라고 해서 좀 휴대성이 강화된 그리고 작은 크기로 조금 디바이스 형태로는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모양을 보면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HMD라고 해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가 현재까지는 이런 모습이고요. 닌텐도와 같이 손에 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가상현실, XR, 혼합현실까지도 살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모바일을 활용한 그런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전 중에 있고요. 애플인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강자로 좀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iOS라는 이 운영체제를 통해서 아이폰, 아이패드까지도 증강현실 장치로 폭넓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디바이스적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AR, VR, 결국엔 핵심 기술로 좀 본다면 TOF, 3D 센싱이라고 좀 불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아이폰 12, 12 프로부터 TOF 3D 센싱 모듈이 채용되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차원의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센싱 모듈이 정말 가장 핵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애플은 이 센싱 모듈 기술을 라이다 스캐너로 좀 불리우고 있습니다. 명명을 했는데 이 라이다 스캐너 같은 경우에 송신기에서 쏜 레이저가 물체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데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기반으로 이 절대 심도를 측정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AR, VR, XR에 구현을 해낸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간 내에 다양하게 들쑥날쑥한 표면들을 표현하는데 구분하고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 TOF 3D 센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은 다이렉트 TOF 기술을 채택을 했고요. 삼성과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인다이렉트 TOF 기술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인다이렉트 TOF는 시간차로 거리를 계산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렉트 TOF는 시간차로 거리를 계산하고 있고, 삼성과 화웨이가 쓰고 있는 인다이렉트 TOF는 수신 파동의 위상차로 거리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TOF 방식은 이 XR, AR, 가상현실을 구현하는데 방식이 다를 뿐 필수 그리고 핵심 기술이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TOF 모듈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LG 이노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서서 여기까지 리포트에 설명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폰향 TOF 모듈을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LG 이노텍인데, 낮은 전력 소모, 그리고 장거리 인식, 그리고 고신뢰성 및 안구에 있어서도 안전을 최적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강점이다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폰 13 시리즈에서도 4개 모델 중 2개 모델의 TOF 모듈이 채용될 전망이고요. LG 이노텍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도 3D TOF 센싱 모듈을 개발 및 공급하려는 MOU 체결을 진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R 글라스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입지를 가진 기업이 LG 이노텍이다라는 부분을 오늘 리포트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을 오늘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모바일 증강현실의 길라잡이다라고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AR, VR, XR에 대한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중요하고, 그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핵심 모듈이 TOF 3D 센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느 회사가 우리의 모듈을 납품을 받고 있느냐, 어느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애플향 모듈 공급 핵심 파트너 기업으로 LG 이노텍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 깐깐하기로 소문난 애플이 LG 이노텍의 모듈을 조금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기술력으로는 이미 인정을 받았다라는 모습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모바일 증강현실을 조금 뛰어넘어서 결국엔 앞으로 나올 아이폰 13 시리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채택 모델 수가 증가하면 결국엔 LG 이노텍의 모듈 납품도 증가한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경쟁 환경 그리고 경쟁사 대비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곧 추가적인 도약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28% 증가한 8조 7천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는 66% 줄어든 반면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고 보면 116%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큰 그림으로 이 기업은 조금 살펴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총 매출액 컨센서스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은 22% 성장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46%,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67%까지도 성장이 조금 전망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19년도부터 빠르게 돌아서기 시작해서 20년도에 20% 내외의 매출액 성장을 올해는 22%까지 이끌어가겠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43% 정도에서 46%까지, 당기순이익도 130%에서 160%까지 결국엔 수익 극대화를 이루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기업을 말씀드릴 때에는 미래 성장 동력이나 이 추세를 이끌어갈 만한 모멘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된 전장부품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자동차는 전기차, 수소차, 연료를 중심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운행 방식에 있어서는 자율주행이 대세로 자리매김할 텐데, 그 자율주행을 하려면 라이다 센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대의 카메라, 그래서
테슬라와 넌 테슬라 두 가지로 나누게 됐는데 이 자율주행 카메라와 관련한 그러한 모듈, 센서 그쪽으로도 수주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TOF 3D 센싱 관련된 모듈에서의 매출과 그리고 전장 부품에서 발생하는 매출 이 두 축으로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살펴본다면 바닥 권역을 수년간 가졌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주 저위험 구간이라고 한다면 기술력이 있다면 공포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년간의 차트를 열어놓고 이러한 추세를 한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바닥 이후에 바닥에서부터 상승했던 그런 기간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선상 하나하나 이렇게 바닥을 다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있어서도 이 추세를 한번 찍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 또는 연중으로 봤을 때에는 16만 원 언저리가 새로운 지지 바닥이 조금 마련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2, 3년 동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바닥으로는 16만 원 선이 다시 한번 짚어지고요. 최근의 추세 바닥으로는 18만 7천 원, 8천 원 언저리가 새로운 바닥으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6만 원에 있던 주가가 20만 원까지도 조금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접근하기보다는 추세선상 다시 한번 이 추세의 바닥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수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을 때 살펴보시면 좋을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화전자나 옵트론텍,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을 이야기할 때에 LG이노텍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시끌벅적할 때 들어가기보다는 추세선과 맞닿았을 때 접근을 해도 결코 늦지 않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기술적 분석 드렸고요. 그리고 LG이노텍의 올해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 먹거리로는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이 이 두 축으로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기업은 추세의 선까지 오기를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보유자분들이라면 수익률 극대화하기 가장 최적기가 올해 2021년이 아닐까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리포트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도 함께 업로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클립 영상도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는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들 오셔서 함께 나누기에 좋은 6월이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